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 행동만으로 자식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혼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따져 묻거나 잔소리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멀어질 뿐이죠. 진짜 해결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무시하던 자식이 부모를 다시 찾게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즉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되찾으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에 대한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65세 이명숙 씨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속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걱정과 잔소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감기 조심해라, 돈 아껴 써라, 건강 챙겨라.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말입니다. 71세 박정자 씨는 매일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점심은 제대로 먹었니? 라면만 먹지 말고.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니까 마스크 꼭 써라. 처음에는 아들이 네, 엄마 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익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게 죄인가? 왜 이렇게 냉정해진 거지?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매일 오는 엄마의 메시지가 스트레스였습니다. 40대 중반인 자신을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이랬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식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9세 김보숙 씨는 딸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애가 울면 바로 안아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이유식을 사서 먹이면 어떡해? 직접 만들어줘야지. 요즘 엄마들은 다 게을러.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이 키웠어. 이런 말을 들은 딸은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가자고 재촉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김보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손주 잘 키우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하지만 딸에게는 엄마의 조언이 비판과 간섭으로 들렸던 겁니다. 자신의 육아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라는 식의 말들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63세 정미숙 씨의 아들은 이미 회사에서 팀장까지 된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만은 여전히 철없는 아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 혼자 살면 밥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돈 관리는 할 줄 아니? 엄마가 도와줄까? 결혼 상대 고를 때 엄마 의견도 들어봐야지. 아들은 점점 엄마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데 엄마 앞에서만은 항상 미안해하고 위축되는 자신이 싫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님들이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 화를 내며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배은망덕하게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더욱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뻗치 보이기 때문입니다. 66세 황술래 씨는 아들이 생일에 안 왔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내가 너 낳느라 죽을 고생했는데 생일도 안 챙기니? 형제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멀어졌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오는 거라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는 서운하다며 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상처받으신 거겠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감정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 엄마가 우시네하며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됩니다. 72세 조영희 씨는 며느리가 차갑게 대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나? 시어머니로서 할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감정적으로 조작당한다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세 번째는 아예 말을 안 하고 토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삐지면 자식들은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74세 최순희 씨는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40대예요. 제발 간섭 좀 그만해 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했나? 그저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최순희 씨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말 하나하나가 다 간섭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니? 살림은 잘하고 있니? 요즘 살이 쪘네. 옷은 왜 이렇게 입고 다니니? 이런 말들이 매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부모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행동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부모들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동을 바꿔서 자식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마치 마법처럼 관계가 개선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67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들까지 할머니를 어색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매일 속상해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매번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니 건강 조심해라. 며느리한테도 잘해줘야 한다. 여자, 마음은 섬세하거든. 돈은 모으고 있니? 나중에 큰일 난다. 좋은 의도였지만 아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바꿨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육아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바꾼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정말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완전히 멈춘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아들이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도 괜찮아, 힘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지쳐 보일 때도 애 키우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는 해결책을 주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어른인 자식들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었던 겁니다. 김영자 씨가 이렇게 바뀐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아이가 밤에 앉아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말하지 않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부모들이 사용하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다니고 있니? 돈은 모으고 있니? 이런 질문들이 자식들에게는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자식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70세 윤정희 씨는 매주 딸에게 안부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니? 남편은 잘하고 있니? 아이들은 건강하니? 딸은 점점 엄마의 전화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매번 보고해야 하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윤정희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질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야. 별일 없으면 금방 끊을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놀랍게도 딸이 먼저 엄마, 잠깐만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언 대신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73세 이혜숙 씨의 아들은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이혜숙 씨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냥 참아라.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상사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니? 조심해서 처신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뭐야? 아들은 엄마가 자신의 판단을 믿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는 허락을 구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언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68세 최영순 씨는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며느리야, 괜찮다면 내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도 될까? 어디까지나 내 방식이니까 참고만 해줘도 좋아. 이렇게 말하니 며느리가 훨씬 편하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인사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해 주세요. 75세 박말순 씨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들은 아들은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자식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결정한 거라면 존중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64세 서순자 씨의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서순자 씨는 불안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 딸은 엄마의 이런 반응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엄마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우습게 봅니다. 69세 한영희 씨는 혼자 사는 게 불안해서 맨날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늙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은 자식들은 엄마를 짐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영희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모임도 갖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멋있어 보여요. 저희도 엄마처럼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를 존경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으셔야 합니다. 66세 김순덕 씨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다고 자주 불평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게을러.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한다. 이런 말을 들은 아들은 엄마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를 비판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순덕 씨가 태도를 바꾼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고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참 착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아들도 엄마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가 아니라 인생 선배 역할을 해야 합니다. 71세 오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역할은 엄마가 아니라 친구예요.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식들을 대하니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어른 대 어른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현명한 부모들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이 좋다고 해도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모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단 하루만 실천해도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흔한 상황별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67세 조미경 씨의 딸이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털어놓았을 때입니다. 예전 같았다면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뎌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그런 상황에서 일하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그래요. 매일 출근하기가 싫어요. 그리고는 자세한 상황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말하지 않던 것들까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내 말을 들어봐.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존중해. 74세 백정순 씨의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입니다. 백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응원할게. 대신 조심스럽게 준비해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 테니까. 아들은 엄마의 이런 반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식이 연락을 잘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왜 연락도 안 하니? 부모 생각은 안 나니?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쁘실 텐데 괜찮으세요? 급한 건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70세 신혜순 씨는 아들이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자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다그치지 않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바쁠 텐데 미안해.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했어. 아들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빴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욱 구체적인 말투, 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령조를 요청조로 바꿔보세요. 감기 조심해라고 말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돈 아껴 써라고 말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일찍 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판을 걱정으로 바꿔보세요.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라고 말하지 마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 말해보세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고 말하지 마시고 몸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돼요 라고 말해보세요. 돈 관리 좀 제대로 해라고 말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65세 임순희 씨는 아들이 자주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했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꼴이 뭐야. 하지만 말투를 바꾼 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구나. 몸은 괜찮니? 아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오히려 아들이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질문을 진술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묻지 마시고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돈은 모으고 있니? 라고 묻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바라요. 라고 말해보세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고 묻지 마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요. 라고 말해보세요. 질문은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진술은 부모의 마음만 전달하고 끝납니다. 자식들이 훨씬 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69세 최영자 씨는 매번 며느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살림하기 힘들지 않니?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대해주니? 며느리는 이런 질문들을 신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영자 씨가 말투를 바꾼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야,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우리 가족이 잘 대해주길 바라요. 이렇게 말하니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마법의 문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고생이 많으시네요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노력을 알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내 판단을 믿어요입니다. 어른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관심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요입니다. 자식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짐이 아니라 힘이 된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72세 서현숙 씨는 딸이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딸아,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편이야. 내 판단을 믿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딸은 엄마의 이런 반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딸은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했고 모녀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자식들에게 전달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말해왔으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68세 민정희 씨는 처음에 이런 말들이 낯설어서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만 실천했더니 아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민정희 씨는 확신을 갖고 계속 실천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식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말투와 태도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로도 해결되지 않는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이의 연락을 끊어버렸거나 화를 내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말입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는 이제 필요 없어요 라는 말까지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73세 강순옥 씨는 아들과 3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문제로 크게 다퉈서 아들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며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강순옥 씨가 딱 한 가지만 바꿨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3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강순옥 씨가 한 일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낸 겁니다. 하지만 보통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엄마가 많이 미안했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했다.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는 지금까지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알았나 보다. 이제 알겠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언제든 용서해주면 고맙겠다.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던 엄마가 먼저 사과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른으로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한번 안부라도 여쭈어 보는 게 어떨까요? 결국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고급 기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기법은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부모가 먼저 사과하세요.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했다. 아빠가 너무 간섭했구나. 정말 죄송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71세 이영숙 씨는 딸과 크게 싸운 후 한 달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반대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이영숙 씨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먼저 사과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했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도 좋아할게. 딸은 엄마의 이런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너무 심하게 말해서 죄송했어요. 두 번째 고급 기법은 완전히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식이 거부 반응을 보이면 아예 거리를 두세요. 내가 필요할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줘. 이렇게 말하고 정말로 연락하지 마세요. 69세 박금순 씨의 아들은 간섭하지 말라 하며 화를 냈습니다. 박금순 씨는 서운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너무 나섰구나. 당분간은 연락 안 할게. 내가 그리우면 언제든 연락해줘.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세 번째 고급 기법은 제3자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형제자매나 친척을 통해서 전하세요.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계셔. 부모님이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더라.
이런 말이 간접적으로 전해지면 효과가 큽니다. 66세 조순희 씨는 큰아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작은 아들을 통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형한테 전해줘. 엄마는 형이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한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전해줘. 큰아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잔소리하지 않기. 감기 조심해. 돈 아껴 써. 일찍 자 이런 말들을 끊으세요. 질문하지 않기. 요즘 어떻게 지내니? 돈은 모으고 있니? 이런 질문을 그만하세요. 비교하지 않기. 누구네 자식은 이렇던데.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과거 얘기하지 않기. 내가 너를 키우느라 이런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들. 공감하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인정하기. 내 판단을 믿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말로 인정해 주세요. 지지하기. 언제든 도와줄게요. 내 편이야. 이런 말로 지지를 표현하세요. 감사하기. 고마워요.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74세 김순자 씨는 이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편안해졌어요. 예전보다 대화하기가 좋아졌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67세 정미자 씨는 한 달 동안 새로운 방법을 써봤는데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엄마와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조금 늦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72세 홍순덕 씨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별 반응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제가 철없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할게요. 엄마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본인의 행복도 챙기세요. 자식들은 행복한 부모를 더 좋아합니다. 불행하고 외로운 부모보다는 활기차고 즐거운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75세 안정희 씨는 취미 생활을 시작한 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바쁘시는 거 아니에요? 몸 조심하세요. 엄마가 활발하게 지내시니까 보기 좋아요. 이제 여러분도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하지만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바쁘면 금방 끊을게라고 말해보세요.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무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복잡한 마음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방식이 자식들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의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말투와 행동을 바꿔서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김영자 씨, 박정자 씨, 강순옥 씨 같은 분들이 모두 이 방법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령조를 요청조로 바꾸고, 비판을 걱정으로 바꾸고, 질문을 진술로 바꾸는 것 말입니다. 감기 조심해보다는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보다는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마법의 문장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내 판단을 믿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완전히 물러서고 제3자를 통해서라도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강순옥 씨처럼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김순자 씨는 단 한 달 만에 아들의 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윤정희 씨는 딸이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예숙 씨는 아들이 중요한 일을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할 수도 있고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미자 씨는 2달째부터 변화를 느꼈고 홍순덕 씨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해서 성공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분명히 변화는 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본인의 행복도 챙기세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갖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세요. 행복한 부모를 보는 자식들이 더 편안해합니다. 안정희 씨처럼 서예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활발하게 지내시니까 보기 좋아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하지만 평소처럼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바쁘면 금방 끊을게. 별일 없으면 괜찮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분명히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 나서라고 말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자식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엄마가 뭔가 달라지셨네 라고 느낄 겁니다.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내일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런 메시지를 받은 자식은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큰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이면 자식들이 놀랄 겁니다. 평소 잔소리하던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낄 테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대화 시간도 길어지고 표정도 밝아질 겁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하던 안부 인사가 진심이 담긴 대화로 바뀔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여러분이 꿈꾸던 관계가 될 겁니다. 자식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와 상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털어놓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시어머니나 장인어른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여길 겁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명절에 자식들이 즐겁게 찾아오는 모습을 말입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또 언제 와요? 묻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말입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예전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가? 답은 뻔합니다. 변화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실천이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겁니다. 자식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따뜻한 가족이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테니까요. 더 많은 가족 관계 개선 방법과 따뜻한 소통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